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박준범입니다. 오늘 치과 전반에 대한 소개와 치주질환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강아가면 외과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외과적인 수술을 주로 하는 과고요. 얼굴, 치아, 턱 이런 데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라고 얘기하면 안면 기형에 대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구강아간면 외과에서 재건을 합니다. 입안이나 아간면 부분에서 암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암 수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치과 영역 중에 하나인 턱관절, 관절에서 소리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에 염증이 있다든지 물혹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 보존과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나왔듯이 보존하는 거고요. 그래서 뭘 제일 보존하냐면 치아 우식증, 보통 이가 많이 썩잖아요. 그래서 많이 썩었거나 또 치아가 깨졌거나 이럴 때 보존하는 과를 합니다. 그래서 작게 상했으면 떼우는 정도로 가고요. 이가 많이 썩거나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면 치수까지 안에 병변이 좀 생기는데 그럴 때 저희가 근관치료, 소위 신경치료가 하는 그런 술식을 받을 수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활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상이 많이 생기는데 치아에 외상이 생길 때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과라서 굉장히 치아적인 부분에 전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과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보철과인데요. 치아 보철을 해놓는 건데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총이치라고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틀니 만드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분 틀니, 이가 몇 개 없을 때 좀 나이 들다 보면 이가 빠지면 띄었다 뺐다 하는 틀니를 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고, 부분을 조금 더 줄이자면 이가 한두 개 빠지면 양옆이랑 게 걸어서 쓰는 그런 고정성 부분 틀니를 하는 과고요. 요즘에는 그런 틀니 부분을 넘어서서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관련된 수술은 저희 과에서 하고 실제 상부 보철물이라든지 전반적인 치료 계획, 아까 전에 말씀드린 틀니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한 틀니 부분은 보철과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 소개해드렸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치주과 소개로 과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치주과는 어떤 걸 하냐, 잇몸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익숙한 게 아마 스케일링, 영어지만 아실 것 같고요. 보통 치석 제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가 기본이 되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에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잇몸을 치료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인 스케일링, 그리고 치면 활텍술이라고 치아에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그런 걸로 해소가 안 되면 수술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주 수술을 다양한 수술을 많이 하는데 뼈가 없는데 뼈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잇몸이 없으면 잇몸을 만들고 이런 만드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가 없으신 분들한테 치주적인 수술을 많이 하고, 실제 개인 병원에서 하기 좀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에서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재반 수술이나 이런 치료들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치주과에 필요한 경우 내원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과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치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치아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8개. 정답입니다. 28개 맞고요. 이게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4의 배수가 될 것 같고, 사랑니를 빼면 한쪽에 7개씩 있어서 7 곱하기 4 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니까지 있으면 8개가 돼서 8 곱하기 4가 하면 3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빼고 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어금니 2개, 송곳니 하나, 이렇게 해서 쭉 이들이 이렇게 배열돼 있고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하나하나 소중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관리 잘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그림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치아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치아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밖에 보이는 이제 머리 부분들, 치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있고, 아무래도 치아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을 치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세부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치아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게 범낭질이고요. 자꾸 이를 닦다 보면 이가 이렇게 마모되거나 해서 안에 보이는데 그런 구조물이 상아질이고요. 그다음에 그 상아질을 지나서 더 이렇게 썩거나 그러면 노출되는 게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도 구조들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단일 구조가 아니라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왜 생기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주 질환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익숙한 용어가 치석 이런 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치석과 치태가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기본적으로 이를 좀 잘 안 닦으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오래 있다 보면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잇몸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치주 질환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건강할 때는 구조물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부터 이렇게 자꾸만 녹아가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가 크게 다루는 용어들이 치은염하고 치주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잇몸부터 치은염, 뭐 초기 치주염, 뭐 진행된 치주염 이렇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은염은 그냥 연조직에만 잇몸에만 주로 있으면 치은염이고요. 그게 진행돼서 밑에 있는 딱딱한 뼈 조직까지 녹게 되면 치주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은염부터 치주염으로 진행된다. 이런 용어들 오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잇몸에 대해서고요. 건강한 잇몸을 잘 관리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치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잇몸에서 염증이 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은염이 진행해서 이 반응들이 치은 뼈까지 녹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치주염이라고 불리게 되겠고요. 점점 진행하다 보면 이가 이제 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고름이 난다든지 이가 흔들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지면 이를 뽑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혹시 스케일링은 받으시죠? 예. 그래서 치석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랑 치아 사이에 생기고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막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치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주 설명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진단하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요. 치과 가면 엑스레이 찍으시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잇몸이 얼마나 안 좋나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뭐라고 하셨던 시절도 있대요. 정말 옛날이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가 동반된 그게 있고요. 치주과에서 특별하게 검사를 한다 그러면 치주 탐침이라고 이렇게 기구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치아 주변에 얼마나 뼈가 괜찮은지 녹았는지 이런 걸 보는데요. 그런 치주 탐침을 통해서 치주낭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잇몸이 보통은 이게 찔러보면 한 1, 2,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3, 6, 9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3mm 정도 되면 건강하거나 보시면 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4에서 6mm까지 이렇게 자꾸만 녹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비외과적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데 치석 제거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치근 활택술 이런 걸 통해서 치아 주변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 6mm 이상으로 이제 뼈가 녹으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아닌 걸로 접근이 어려우니까요. 굉장히 깊어서 그런 경우일 때는 수술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뭐 잇몸이 잘 안 보이니까 잇몸을 절개해서 이렇게 열어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다듬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깊이가 뭐 3mm, 6mm 이렇게 넘어서 9mm 된다든지 더 깊어지게 되면 보통 치아를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일찍 오시고 가능하면 미리 하고 이런 경우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잇몸에만 문제가 있는 치은염이다 그러면 스케일링 정도로 회복이 되니까요. 그럴 때 계속 관리하면 좋고요. 그 질환이 치주염이 돼서 뼈까지 녹았다 이렇게 되면 고름도 나오고 치아도 막 쑤시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비외과적인 치료로 마무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깊은 치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질환과 치료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제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저희 과에 오시면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앞에 좀 어려웠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크게 수술이 아닌 거, 수술인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 1번 비외과적인 치료에 교과서에 보면 1번이 뭐냐면 치태 조절법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거창한데 이 잘 닦으세요, 칫솔질 잘하세요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큰 치료는 잘 닦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텐데 그게 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치석 제거술, 그다음 치근 활택술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이가 좀 흔들린다든지 이러면 안 맞는 거를 좀 교합을 조정하는 게 있고, 또 익숙한 뭐 회사들 제품이 있을 텐데 화학요법이라서 약을 먹는다든지 뭐 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게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게 뭐 제가 치주과다 보니까 수술도 많이 하고 수술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거 있습니다. 용어만 살짝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저를 뵐 거라서 4주 동안 뵈면서 용어들이 나올 거라서 말씀드리면 치은절제술, 뭐 잇몸에 하는 수술, 그다음에 치주 판막술, 그래서 잇몸을 여는 이런 수술이 있고요. 삭제형 골수술이라고 뼈가 안 좋으면 그런 부분을 다듬어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건데 녹았다 그러면 그걸 재생하는 재생형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이 좀 얇아지거나 이가 길어져 보이면 그런 부분들을 잇몸을 개선하는 치주 성형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구치부는 뿌리가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치부에서 뿌리가 여러 개 있는 그 사이 부분들의 뼈가 녹았을 때는 거기를 외과적으로 처치해서 회복하는 걸 하고요. 제일 미루고 싶지만 또 많이 하는 인공치아 매식술, 요새 많이 하는 말로 임플란트를 저희가 다루고 있어서 그게 그냥 외과적인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치태, 치석 이런 거라서 그런 걸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 어려운 용어인데 어떤 것들이 만드냐 그러면 아까 치태 세균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요새는 이미 초등학생도 많이 들어본 용어들도 많던데 뭐 피진지발리스라고 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이 특별히 이렇게 3가지 굉장히 위험한 균이 있다 그래서 피진지발리스, 티 덴티콜라, 티 포시티티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용어긴 한데 세균들이 영향이라서 잘 닦아주세요 하는 거고요. 혹시 뭐 진지발리스 뮤탄스 이런 것들을 막 들어보셨다면 그런 게 이제 치아에 아니면 잇몸에 있는 세균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젊으신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잇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 노인 인구 비율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인 인구 치료비도 느는데요. 잇몸 질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라도 젊을 때 저희가 오셔서 이런 걸 막았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면 따라서 혈관도 안 좋아지고, 근데 잇몸에 있는 혈관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 같은 증상이 잇몸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구강 점막 이런 데서 혈액 공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인대, 치주 인대라고 이랑 잇몸뼈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섬유도 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치아 바깥쪽에서 재생돼야 될 부분들에 대한 재생도 늦어지고 부착력도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게 많고, 실제 뼈도 골다공증 오듯이 흡수되는 경향도 많고 골밀도도 많이 낮아져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임플란트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변화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치주 질환은 심도가 좀 달라서 나이 들수록 이렇게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일찍 치주염에 걸릴 위험이 있고 여자분들은 좀 늦긴 하지만 나이에 비례해서 잇몸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뭐 원인은 세균이고 뭐 여러 가지 교합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요. 그 다빈도 상병 1위를 수년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감기가 1등이었는데요. 저희 치주자 1등이라는 거니까 그만큼 관심도 필요하고 실제 치료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연속 감기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찾아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잇몸이 붓는다, 뭐 피가 난다 이런 것들이 제가 환자분께 여쭤보는 큰 거고요.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든지 고름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흔들리기 전에 오시면 좋은데 흔들리는 증상을 느끼고도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와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데 칫솔질 할 때 피나면 오세요. 이게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방송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치료하는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사진인데요. 잇몸이 이렇게 부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서 오고 여쭤보면 피도 많이 나요. 뭐 이러시거나 뭐 색깔도 좀 이상해요. 약간 분홍빛이 좋은데 잇몸 질환이 있다 보면 이렇게 물긋불긋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 먼저 하고요. 잘 닦는 법, 뭐 중요성 이런 거 설명드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일링 이런 것도 하고 또 나아가서 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처치를 하는데요. 스케일링과 칫솔질만 잘해도 잇몸 모양이 굉장히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사진과 비슷하다든지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치주과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인데요. 그냥 두시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잇몸이 막 증식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한 스케일링으로는 해결이 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스케일링으로 동반된 치료도 하지만 수술적인 접근까지 하시게 되면 처음에 잇몸이 막 자라고 막 이런 것들도 해결이 돼서 조금 더 개선된 그렇게 하는 치료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서 보여드리면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인 경우, 많이 막 녹은 경우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시면 실제 엑스레이 보여드리면서 따라서 그려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 안타깝지만 상황 설명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치아가 많이 뼈에 많이 묻어 있었는데 뼈가 많이 녹았네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면 모든 분들이 다 개선되진 않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이가 이렇게 뼈가 녹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실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하고요. 가끔 뽑아야 되는데라고 하시면 저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저희도 뽑지만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막 뼈가 많이 녹아있던 부분들이 뼈가 차올라서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저희한테 오시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여러 이유로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떼우거나 이러게 끝나기도 하는데 떼우면 이가 너무 길어 보인다 그러실 때는 잇몸을 저희가 연저직으로 이렇게 덮어드리면 조금 더 심미적으로 그런 데는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식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발치하거나 이제 이럴 때가 되는데요. 그럴 때 보면 보통은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되는데 심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 병원을 찾기는 하는데요. 저렇게 뼈가 너무 칼날같이 얇아서 있으면 뭐 임플란트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럴 때는 저희가 뼈 이식 동반된 치료를 하면 얇았던 뼈가 이렇게 두터워져서 임플란트 심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수식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얇았던 뼈가 두꺼워지면 임플란트를 뭐 심고 하는 회복들은 비교적 수월하다는 얘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잇몸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든지 뭐 심리적으로 좀 이 모양을 해결해 드리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가 길어져 보이면 좀 짧게 해주고 이가 너무 짧으면 또 수술적인 방법으로 만들면 이가 더 훨씬 보기에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저희 치관 연장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질문 하나 넣어봤는데요. 감기보다 흔하고 다빈도 상병 1위인 질환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주 질환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치과에 어떤 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치주 질환의 원인이 뭔지 치주 질환을 어떻게 저희가 다루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감기보다 더 흔한 거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주 치료 이런 걸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또 치과에는 어떤 과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치주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청객 어머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치약으로 양치를 한 뒤에 치아 물 세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치주 질환 치석 뭐 안 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질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치아 세정기 쓰신다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치아 세정기를 쓰고 있고요. 칫솔질 하신 다음에 마무리해 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돼 있긴 하고요. 그래서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병행해서 써주시면 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머님 질문 쏙쏙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주 질환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4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치주 질환이 위험하니까 40대 넘으신 분들은 치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요약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치아와 관련한 두 번째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거예요? 다음 주제는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치아 관리법과 그리고 나아가서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